KB 통계 자료 우리 매주 확인하고 있는 것부터 볼게요. 요즘에 평택, 우리가 평택이니까 평택에 아파트들이 안 팔리죠. 정말 안 팔리니까 호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호가가 계속 떨어지는 게 눈에 보여요. 몇몇 단지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보는데 호가가 계속 떨어지고 거래는 안 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KB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요, 23일 기준이거든요. 매주 월요일 날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뭐 금요일 날 나올 때도 있고 뭐 그래요. 이게 매주 나오는 게 좀 시간이 다르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낮은 상승률로 보합세를 유지. 이게 이제 서울 쪽이거든요. 근데 요 서울을 확인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서울이 올라야 그 주변 시들이 같이 올라고, 그리고 서울을 규제하면은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서울로 모든 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택에 그렇게 들어오라고 하는 GTX도 결국은 서울 접근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서울 아파트가 지금 낮은 상승률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요, 매매가 0.01%, 전세가 0.06% 상승을 기록했대요. 근데 굉장히 미미하게 거의 보합 수준과 비슷한 그 정도의 상승률이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0.01% 상승이라고는 나와 있으나 역시나 0.01%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합이에요, 보합.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는 매도자의 관심이 높은 비중을 보인 52.3을 기록. 여전히 매수자의 관심보다 매도자의 문의가 훨씬 많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매도가 높다. 매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집이 안 팔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5월 23일 날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평택, 오산, 안성, 화성은 없어요. 여기 지금 이런 강원도, 강릉, 안동 이런 데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심지어는 제주도 같은 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런 데가 지금 올라가고요. 하락률 상위에는 지금 인천, 대구 뭐 이런 데, 대전, 수원, 뭐 지금 세종 뭐 지금 골고루 떨어지고 있어요. 전년말 대비 상승률에서도 보게 되면은 평택, 오산, 안성, 화성은 없는데 이 밑에 지방들 그리고 이 강원도 쪽 이런 데가 조금 변동성이 있는 것 같고, 전년말 대비 하락률 상위에도 보게 되면 화성만 올라가 있어요. 화성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명단에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게 문제죠. 여기 보면 경기 매매를 보게 되면 경기도는 전주 대비 0.01%, 인천은 0.08%가 하락했다.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경기는. 그리고 안성 같은 경우에는 0.19%라고 해가지고 여기 안성이 그 상위 지역에 올라가 있거든요. 안성도 여기 빠짐없이 계속 올라가요. 평택은 들어왔다 나갔다를 하는데 안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빠짐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명단에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하락에는 화성이 꾸준히 출석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는 아닙니다. 0.19%가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올랐고, 화성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꾸준히 빠지고 있습니다. 매매 증감률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세종시 엄청 빠지고 있고요. 화성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은 0.02%로 지금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5월 23일 기준으로 지금 0.02%면은 둔화하거든요. 둔화. 이게 이제 어떤 변동폭을 보일지를 계속 체크해서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둔화가 맞습니다. 나머지 전국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다 오르고 있는 겁니다. 평택도 오르고, 뭐 오산, 안성 올랐고요. 강원, 여기 이제 충북은 빠졌고, 충남, 전북 올랐고, 경북, 경남 올랐고, 제주까지 다 올랐는데 몇몇 시들에서는 빠지고 몇몇 시들은 올라가고, 시라기보다는 이제 도죠, 도 단위. 그래서 우리 평택, 오산, 안성, 화성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요동치는 거 없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지만요, 집이 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사시는 분들도 파시는 분들도 서로 지금 힘겨루기라고 해야 되나요? 파시는 분은 집을 내놔도 안 팔리고,
사시는 분은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대 심리라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집을 오를 것 같으면 빨리 살려고 할 거고 떨어질 것 같으면 잘 안 살려고 할 텐데 기대 심리 자체가 낮다 보니까 지금 급매물이 나와도 시장에서 지금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뭐랄까요, 관망하면서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는 그분들의 기대 심리가 또 한꺼번에 우와 하고 움직일 수가 있어가지고 체크가 늘 필요하죠. 늘.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도 오산만 0.25%로 여기 명단에 올라가 있고요. 금주 상승률 상위. 전년 말 대비에는 안성만 올라가 있습니다. 5.64%. 매주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안성은. 금주 하락률 상위, 전년 말 하락률 상위에는 뭐 올라가 있는 우리 평택, 오산, 안성, 화성이 없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세 경기 인천, 경기는 0.06%, 인천은 마이너스 0.04% 소폭 하락. 그리고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조금 상승. 그 중에 보면은 경기도에서는 오산, 평택이 조금 상승했다. 전세 가격이요. 나머지 하락 지역에는 올라온 게 없군요. 그리고 오산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게 지금 여기 상위 지역에 올라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전세 가격 증감률 보게 되면 세종은 지금 완전 색깔이 틀려버리죠. 여기. 예. 화성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도 계속 마이너스나 또는 0.00 뭐 아예 변동이 없거나 이래요. 평택은 전세 가격이 지금 꿈틀꿈틀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7, 8, 9 뭐 길게 보면 10월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시는 분들이 시장에 우르르르 나오실 텐데 그분들이 집을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 기존 그 구시가지 아파트들 저가 주택들 위주로 뭔가 변동이 생기면서 다시 그게 이제 회전이 되는 식으로 갈지 요거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전월세를 살고 계시던 분들이 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집들을 많이들 알아보고 계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분양해가지고 청약까지 당첨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시 거주지들을 또 보고 계신 것 같고, 어쨌든 현재 평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서 이제 들어오는 인구 유입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계속 보합을 그리고 있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관망을 하기 위해서 전월세를 선택하고 계시고,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택은 전세가가 올랐고 아까 보신 것처럼 매매가는 좀 둔화됐습니다. 전세가가 일정 부분 올라가면요, 이렇게 올라가면 매매가가 그 언저리를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가가 오르면 나중에 매매가가 올라가는 시기 될 겁니다. 물론 이런 세종이나 화성같이 공급이 꾸준한데, 화성은 아니더라도 세종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꾸준하고 최근에 뭐 뉴스 보니까는 8억짜리 집이 4억이 됐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40몇 %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세종 쪽에는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요, 수도를 아예 옮기려고 했던 시거든요. 서울시 자체를 옮기려고 했던 게 세종시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인프라가 없고 인구가 없고 아파트만 있고 뭐 이런 거가 극히 정상적이잖아요. 그냥 황무지에 새로 도시를 건설하는데 도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려면 한 5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지금 세종시가 뭐 2000년대부터 2010년대부터라고 해도 좀 아직 50년이 되려면 멀었거든요. 그리고 뒤에 또 얘기 드리겠지만 뭐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뭐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만 놓고 본다면 세종시에 뭔가 한다. 특히나 뭐 주택보다는 토지.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면 그 토지는 쓰임새가 높아질 테니까. 그리고 인구가 많아지면 그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테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토지 쪽이 조금 더 유망해 보이진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토지는 가격 변동폭이 굉장히 둔하거든요. 둔하게 움직입니다. 떨어지는 것도 뭐 그 가격 이하면 잘 안 팔아요. 급매물도 잘 안 나오고. 근데 올라갈 때는 무섭게 올라가거든요. 막 10배, 20배 막 이렇게 100배까지도 올라가는 게 토지라서.
조금 이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결국은 땅으로 가시죠. 예. 근데 어쨌든 세종시는 그렇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다 되고 있어요.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똘똘한 한 채 때문에 화성시 거를 처분하고 서울 주택이나 그 위 지역에 있는 주택을 살리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새 정부에서 이제 국토부 장관도 새로 임명이 됐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완전히 풀진 않겠지만 일부는 풀 것 같고, 대출도 이제 뭐 무주택자나 그 실수요자들 위주로 푼다고 했는데 또 정작 또 7월에 DSR이 강화가 되고 하면서 이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혼돈의 시간이, 올해는 혼돈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혼돈의 시간이 흘러가봐야 알 수 있고요. 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무섭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금리가 지금 뭐 가계부채 폭탄이니 어마무지한 말들로 굉장한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겠죠. 예, 올라가겠죠. 물가 잡는 방법이 금리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 공급망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금리만 때려 박았다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물가는 못 잡고 경기는 침체되는, 예, 이렇게 돼버리는, 예, 그 지경이 돼버리면 어떻게 할 건가. 그때는 금리를 대폭 인하를 해도 잘 살아나지 않을 텐데 그거를 바라는 건가. 그래서 몇몇 전문가분들은 내년에는 전 세계적인 침체가 오는 게 아닌가. 예, 거기에다가 이제 침체에다가 이제 더 강한 표현 같은 경우에는 위기가 오는 게 아닌가라고들 얘기를 하세요. 근데 위기는 또 누군가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어느 정도 이제 확보해 놓는 차원에서도 아마 최근에 좀 똘똘한 한 채로 많이들 움직이고 계신 게 아닌가. 머지않아 정부에서는 이런 부동산 침체기가 오면요, 각종 규제를 다 풀려고 할 겁니다. 늘 반복해왔던 방식대로 경기 침체가 와서 건설 경기가 죽어나가는 게 보인다. 건설을 250만호로 한다고 그랬는데 안 한다. 예, 선분양을 해라 했는데 선분양을 때려놓으면 분양받는 사람은 유리한 거거든요. 4억짜리 집을 내가 미리 사놓는 건데 건설사는 4억에 지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원자재 값이니 뭐니 들어가가지고 4억에 못 지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양날의 칼일 수 있죠. 싸게 사는 대신 위험을 가지고 오는. 예. 근데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미리 팔고 자금을 땡겨 오려고 했던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원자재 값이 이제 고정돼 있거나 거의 변동이 없을 때는 가능한데, 지금처럼 이렇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원자재 값 상승기 속에서는 건설사들이 선분양을 겁나서 못하죠. 네. 그럼 후분양을 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은 윤 정부에서는 공급이 없을 거예요. 네. 그럼 공급이 없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튀어 올라갈 겁니다. 그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다 알고 있겠죠. 거기 저보다 더 똑똑하시고 석박사님들, 뭐 해외에서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앉아서 맨날 그거 계산하고 계실 텐데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저 같은 이런 비전문가도 알 수 있는 내용을 그분들이 모른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보고 있는 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건 금리밖에 없고, 그리고 시장을 마비시키는 대출 규제밖에 없어요. 각종 정책들도 지금 있는 거를 거의 유지하려고 할 거고요. 함부로 이거를 푼다. 예.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으니까 심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매도자 심리가 더 지금 많고 매수자는 위축돼 있다고는 하지만 규제가 풀리면 이게 바뀔 확률이 높잖아요. 매수자들이 이러면 집값이 올라갈 것 같은데 하는 그 기대 심리가 커지면 집을 다시 사기 시작할 텐데, 집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며 상가며 뭐든지 그냥 막 다 벌떼처럼 달려들 것 같으니, 그러니 지금 7월에 DSRR도 못 건드리고 대출도 못 건드리고 규제도 못 건드리고 아무것도 못 건드리는 그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기대 심리가 주저앉을 때까지. 네, 결국 지쳐 떨어지시는 분들이 눈물을 머금는 또 그런 게 또 오겠죠. 안타깝지만 지쳐 떨어지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이제 쉽지 않은 삶이 되겠죠.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매수자, 매도자 동향 지수라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자 문의가 많은 상태로 지난주 57.2보다 더 떨어져서 52.3이 됐다. 그래서 100 초과면은 이제 매수자가 많고 100 미만이면 매도자가 많다는데 매도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